오페라는 음악과 연극이 혼합된 가극입니다. 보통 연주곡과 달리 대사와 가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에 막혀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가기 껄끄러운 장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친숙하고 매력있는 장르가 이 오페라인데요. 이 방송은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오페라를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을 오페라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페라는 특별히 전공을 위해 과외 수업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공부의 개념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를 어른이 되어서야 제대로 접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선뜻 다가가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페라를 즐기는 데는 특별한 음악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듯이 중세 유럽에서는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페라를 보면서 삶의 여유를 즐겼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명절날 삼촌의 애장품을 작살내는 아이부터 큰 다이어트하는 큰애, 시금치를 싫어하는 며느리,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한 아저씨, 보일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꼬마 밑밥에 라볶이 한 그릇 걸치면서 여유 있게 오페라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오페라의 줄거리를 살짝 데쳐서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다진 파 1스푼, 간장 3스푼, 참기름 한 바퀴 삥 두른 다음에 구운 소금 한 꼬집 살짝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서 딱 한 입 크기로 싸드릴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감이 잡히시죠? 빅마마, 이연복 세포도 울고 갈 겁니다. 따라서 이 방송에서는 이 오페라에서 나오는 무슨 아리아는 무슨 장조고 화음이 어떻고 바소 칸타테 쿠플레가 무슨 뜻이고 작곡가의 의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1도 몰라도 오페라를 즐기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분명히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방송이 끝날 때쯤엔 오페라를 전혀 모르셨던 분이라도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보실까요? 맨 처음 소개해드릴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입니다. 옛날 이집트의 어느 나라에 타미노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미노는 사냥을 나왔다가 느닷없이 거대한 뱀과 마주치게 됩니다. 왕자가 칼을 뽑아 용감하게 뱀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라서 기절해버리고 밤에 여왕의 시녀들이 나타나서 대신 뱀을 물리쳐줍니다. 왕자는 기다렸다가 깨어나 보니 뱀이 죽어있고 난데없이 파파게노라는 세자비꾼이 나타나옵니다. 이 파파게노는 아주 낙천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보통 새털이 달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일종의 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시녀들은 밤의 여왕을 모시고 다시 나타나는데 이 밤의 여왕이 타미노 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짜라스트로라는 악당에게 잡혀있는 자신의 딸 파미나 공주를 구해달라고요. 그러면서 파미나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주는데 타미노 왕자는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죠. 밤의 여왕은 타미노 왕자에게 마술피리를 주고 파파게노에게는 마법의 은종을 선물로 줍니다. 마술피리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피리를 불면 얌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마법의 은종은 나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마법의 물건을 받은 타미노 왕자와 방자 파파게노를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셔셔셔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실은 짜레스트로가 선한 인물이고 오히려 밤의 여왕이 어둠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짜레스트로는 밤의 여왕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지 못하게 견제하면서 딸 파미나 공주를 엄마와 같은 인물로 만들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파미나는 짜라스트로의 부하인 모노스타토스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외딴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스타토스가 파미나 공주에게 흑심을 품고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호신탄탄 노리게 됩니다. 파미나는 모노스타토스에게 도망치려고 하다가 우연히 길을 잃은 파파기노와 만나게 됩니다. 파파기노는 공주에게 타미노 왕자가 당신을 구하러 오고 있다고 알려주고 함께 탈출을 감행하게 되지만 얼마 못 가서 모노스타토스와 그 부하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파파기노는 밤의 여왕에게 받은 마법의 음종을 울려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파파기노와 타미나가 겨우 안도하는 사이에 짜라스트로가 나타나고 또 타미노 왕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만나게 된 파미나와 타미노는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런데 짜라스트로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미노와 파파게노에게 3가지 시련을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침묵의 시련인데 파파게노가 하도 촐랑대는 성격이라서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파파게노는 나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아이고 하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아가씨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가씨는 파파게나라는 아가씨인데 성격이나 외모가 파파게노와 아주 비슷한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라서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즐겁고 유쾌한 사랑 노래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알게 되면 이 곡이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의 정체는 바로 모차르트가 200년 후에 저출산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만든 출산 장려곡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사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내 사랑이 되어주겠소? 당신의 사랑이 되겠어요. 당신은 나의 어여쁜 아내, 당신은 나의 마음의 비둘기. 정말로 기뻐요. 신께서 우리의 사랑에 귀여운 아이들의 축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귀여운 아이들의 축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먼저 어린 파파게노를 낳고, 다음엔 어린 파파게나를 낳고, 다음엔 다시 파파게노를 낳고, 다음엔 다시 파파게나를 낳고, 파파게나, 파파게노, 파파게나, 파파게노, 순풍순풍 낳고 또 낳고. 부모인 우리에게 많고 많은 파파게나, 파파게노들은 커다란 기쁨일 거야. 커다란 기쁨일 거야. 파파게노, 파파게나, 파파게노, 파파게나, 커다란 기쁨일 거야. 가사가 이런데요. 그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실까요? Bist du mir ganz gegeben? Und so sei mein liebes Weibchen, Und so sei mein Herzensweibchen, mein liebes Weibchen. Welche Freude wird das sein, welche Freude wird das sein, wenn die Götter uns bedenken, wenn die Götter uns bedenken, unserer liebe Kinder schenken, unserer liebe Kinder schenken, so liebe kleine Kinderlein, Kinderlein, Kinderlein.
Eine kleine Papageno. dann dir deine Papageno. Eine Papageno. Papageno, Papageno. Papageno, Papageno. Papageno, Papageno. Es ist das Höchste der Gefühle. Es ist das höchste der Eltern singen werden sang. Es ist das höchste der Gefühle, wenn viele Papageno der Eltern singen werden sein. Papageno, Papageno, Papageno der Eltern singen werden sein. Papageno, Papageno, Papageno der Eltern singen werden sein. Eltern singen werden sein. Eltern singen werden sein. Papageno, Papageno, 자, 이렇게 우리는 단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수십 명의 파파게노와 파파게나가 탄생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성가족부의 주제곡으로 선정되고도 남을 품격과 명망을 갖춘 곡이 아니라 할 수 없네요. 게다가 첫 미팅에서 만나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 알을 낳아도라니. 촐싹이 파파게노가 이렇게 뜨거운 남자였을 줄이야.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술피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미나와 밤의 여왕이 다시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